똑똑 취업으로 가는 첫 관문.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전문가분들과 함께 알아봅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 박현민 편집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현민입니다. 먼저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주인공이 희망하는 오늘의 기업, 너를 보여줘. 짜잔, 나왔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바로 웅진 싱크빅입니다. 학습지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요. 네, 맞습니다. 웅진 싱크빅은 웅진그룹의 창업자인 윤석금 회장이 1980년 자본금 7천만 원으로 세운 해임 인터내셔널이 그 모태입니다. 그해 정부가 과외금지 조치를 발표를 했고, 이때 해임 인터내셔널은 일자리 이런 유명 과외 교사들을 모집해서 이 강의 내용을 테이프로 녹음했습니다. 네. 과외 교사 강의를 테이프로 판매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정부의 허락을 얻은 이 해임 인터내셔널은 해임 고교 학습이라는 가정용 학습 테이프 교재를 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첫 시작은 굉장히 조촐했지만 지금은 웅진그룹의 핵심 계열사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2005년도에 그 웅진 싱크빅으로 사명을 변경을 했는데, 네. 그래서 웅진 뭐 닷컴이라든지 웅진 출판을 이제 취합을 했죠. 다 해서 이제 웅진 싱크빅으로 통합을 시켰는데, 사실 뭐 학습지와 학습 지도라는 교육 문화 사업부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집 부분, 그러니까 책 판매죠. 전집을 판매하는 미래교육 사업부, 기타 사업부, 그다음에 영어 교육을 하는 사업부, 그다음에 해외 출판 사업,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나눠놓고선 지금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학습지 업계도 엄청 경쟁률이 좀 센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눈높이 하는 친구도 있고 뭐 구몬 하는 친구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했거든요. 네. 저도 구몬을 했었고 한글나라, 신난 한글나라라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때 이제 한글을 배우고 막 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저렴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과외처럼 학습이 가능했기 때문에 네. 뭐 80, 90년대부터 유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 학습지 시장이 달라지면서 웅진 싱크빅이 또 다른 학습지 업체와 차별화를 두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웅진 북클럽입니다. 네. 뭐냐면, 북클럽. 네, 웅진 북클럽이 뭐냐면 웅진 싱크빅에 있던 모든 콘텐츠들, 그러니까 전집이라든지 학습지에 대한 내용 5,000권 정도의 어떤 방대한 양을 하나의 그 태블릿 PC에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중요한 게 또 회원제 서비스예요. 네, 회원제 서비스가 뭐 미국 오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많은 벤처기업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게 회원제 서비스예요. 왜냐하면 DB가 있잖아요. 회원 DB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기업들에서 그 DB를 탐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북클럽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회원 DB를 얻을 수 있고 니즈도 얻을 수 있고, 무엇보다 태블릿 PC로 말 그대로 콘텐츠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가 굉장히 참 맞물려 있었죠.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정말로 폭발적인 어떤 인기를 얻었고, 윤석금 회장이 14년도에 런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3년 만에 40만 명 회원수, 어마어마한 DB도 쌓일 거고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40만의 어떤 회원수를 넘겼다는 어떤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죠. 네. 사실 이에 앞서 2011년도에도 정말 혁신적인 콘텐츠 개발에 나서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IT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디지털 학습지 싱크유를 개발을 해서 호평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솔루션 개발자 그리고 게임업계 종사자를 스카우트해서 마치 게임을 즐기듯이 그런 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큰 호응을 얻었던 것인데, 이것은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기업에서 디지털 신사업을, 학습 신사업에 투자를 하던 도중에 한 1년 만에 2012년에 웅진그룹이 한 차례 부도 위기를 맞게 되거든요. 네. 당시 이 부서가 분해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게임을 하듯이 학습지를 푼다는 것도 학습지 시장이 진짜 많이 달라졌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들한테 조금 그나마 인기를 얻었던 게 그런 것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습을 하는데 아이들하고 좀 놀면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딱딱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놀이 문화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학습지 선생님과 같이 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어머니들한테 가장 인기를 얻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학습지라든지 전집에도 말 그대로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판매 호조를 좀 일으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나는 못 먹고 안 입어도 내 자식만큼은 좋은 걸 해주고 싶은 게 이 부모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키즈 산업에는 불경기가 없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네, 박신영 아나운서가 제가 알기로는 미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부모님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철이 드나 봅니다. 아무튼 네. 그렇다면 오늘의 기업 웅진 싱크빅에 대해서 요약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웅진 싱크빅은요, 일단 중견기업이 코스피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마어마한 규모가 좀 큰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대표는 이재진 대표 돼 있고 설립은 2007년도로 돼 있습니다. 매출액을 봤더니 작년 기준으로 한 6,243억 원 정도가 나왔고요. 종업원은 한 1,600여 명, 굉장히 많죠. 평균 연봉은 이제 3분기 기준, 18년도 3분기 기준으로 분기 보고서에 의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랭크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웅진 싱크빅을 보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교육문화사업부, 이게 이제 학습관리 부분이고요. 또 미래교육사업부, 이게 독서 관련 부분이다. 아까 얘기했던 전집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매출은 어느 정도 포지션돼 있느냐? 교육문화사업부가 매출의 64%, 영업이익의 60%를 웅진 싱크빅에서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미래교육사업부는 한 30%, 매출 30%,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2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자면은 이제 학습지 사업, 있던 교육문화사업부가 사실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행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말씀하시겠고 앞으로 또 뛸 만한 미래교육사업부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부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어떤 포트폴리오는 우리 취준생 분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 봅니다. TMI 이슈 가이드 함께 하시죠. 기업을 지원하는데 기업에 대한 배경과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서류 전형은 물론이고 면접 전형 때도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TMI 이슈 가이드는 그러한 기업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네, 이것만을 알고 가자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의 기업은 웅진 싱크빅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웅진 싱크빅의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주시죠. 웅진 싱크빅 에듀테크 투자로 재도약 노린다. 에듀테크 뭐 약간 뭐 재테크 느낌이... 이런 느낌인 오, 건가요? 그것도 있고요. 예, 약간 교육과 기술의 합성어 같기도 한데요. 영어 잘하시는데요. 에듀테크를 해석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이건, 재정 MC가 말한 것처럼 네.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교육 산업을 의미하는데요. 네. 단순히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거나 교사가 학습을 돕는 형태가 아니라 미디어라든지 소프트웨어,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이런 식으로 개개인의 더 효과적인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재도약이라고 하면 웅진 싱크빅의 최근 실적이 좀 저조했나 봐요. 저조는 아니고요. 사실 투자를 많이 하셔갖고 예, 그렇게 좀 의미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웅진 싱크빅이 에듀케어 분야에 어떤 투자를 선보일 예정인지 권평론가님 자세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뭐 바야흐로 뭐 ICT 산업 그러잖아요. 정보통신 기술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교육업계도 이런 ICT 산업과 맞물려서 교육 콘텐츠를 굉장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웅진 싱크빅도 이런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고 있는데 이번에 런칭한 게 바로 AI 학습 코칭이라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웅진 싱크빅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취준생 분들이라면 꼭 이 두 가지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웅진 싱크빅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39년 동안 꾸준히 쌓아온 고객 DB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대한 학습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을 한다더라, 어떻게 반응한다더라 이런 어떤 정보가 있거든요. 빅데이터가 있다는 것과 그럼 두 번째 빅데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뭐냐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거를 뭐냐면 미국에 있는 키드앱티브라는 그 회사랑 연구소와 같이 결합을 해서 데이터 활용 능력을 좀 발달시켰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능력까지 해서 이런 AI 학습 코칭 서비스를 냈다. 의미를 본다면은 업계 최초로 도입한 이런 북클럽 AI 코칭 서비스가 스마트 학습의 어떤 시초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런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웅진 싱크빅이 이런 에듀테크의 리더 기업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다. 이런 시장의 어떤 시너지를 냈기 때문에 시그널을 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어떤 반응이다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웅진 싱크빅이요.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아동국제 도서관에 나가서 이런 AI 코칭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굉장히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서비스가 없었다면 이런 어떤 박람회 가서 아니면 전람회 가서 얘기할 수 어떤 소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재까지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겠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그래서 펼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중등교육 시장도 진출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열었다는 거죠. 보통 웅진 싱크빅 하면 초등학교 이렇게 포지션이 돼 있는데 이제는 이런 어떤 선행 학습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선행 투자를 통해서 이제 중등 학습까지도 어떤 포지션을 넓히려고 하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려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가 남다르다고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웅진 싱크빅이 앞으로 에듀케어 시장을 어떻게 선도해 나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6년 만에 코웨이 되찾은 웅진 싱크빅. 앞으로 실적에 도움이 될까? 자, 코웨이도 웅진 코웨이라 했죠. 코웨이 정수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1989년에 설립된 코웨이는 1998년 업계 최초로 렌털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매출 1조 원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방문을 통해 소비자에게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한 이 렌털 기법을 도용한 모델은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리게 됐는데요. 웅진그룹이 한때 재계 순위 30위권까지 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이 웅진 코웨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쩌다가 코웨이를 넘기게 된 건가요? 2013년도에 약간 그 유동성의 위기가 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팔만한 건 다 팔았는데 뭐 말 그대로 건설, 식품 뭐 이런 거 다 팔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알짜배기였던 이제 코웨이까지도 이제 매물에 내놔서 사실 사모펀드에 내놨고요. 요번에 또 인수를 했잖아요. 또 그 사모펀드, 자 상호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똑같은 그 사모펀드 다시 또 사게 된 거죠, 요번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사실 그 꿈이었던 자신의 어떤 꿈이었던 코웨이를 다시 한번 인수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우려 반, 기대 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웅진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이었을 것 같습니다. 권평론가님 이어서 계속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코웨이, 그러니까 웅진 코웨이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코웨이 같은 경우는요, 사실 그 정수기 렌탈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5년간 매출액이 굉장히 상승세였습니다. 그렇게 상승 가드로 돌린 이제는 코웨이를 다시 한번 웅진에서 인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웅진그룹에서 다시 한번 코웨이를 인수를 했을까 본다면요. 역시나 그 방문 판매라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웅진 같은 경우는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에는 방판이잖아요. 근데 렌탈 사업도 사실 방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날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 웅진 코웨이가 웅진 그룹에 있었을 때에 웅진 싱크빅 밑에 있던 부서로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은 어떤 DNA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웅진 싱크빅을 통해서 사실 웅진 그룹이 코웨이를 다시 한번 인수를 한 것이고 이런 어떤 시너지 효과가 앞으로 시장에서는 좀 기대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고요. 단면에 이제 걱정되는 거는 역시나 그 재무 건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판 거를 대사했는데 사실 대사올 때 좀 부채를 많이 안고 대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시장에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시너지 효과가 과거처럼 난다면은 충분히 뭐 그런 메꾸고더라도 남을 정도의 어떤 이익이 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이 렌탈 정수기 기업이 정말 많잖아요. 이 웅진 싱크빅이 코웨이로 그 옛날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평론가님 생각은 네. 어떠세요?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렌탈 시장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는데 2020년까지요. 그 시장이 40조 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렌탈 시장은 큰 사업이고요. 사실 여러분 마트만 가셔도 뭐 비데라든지 뭐 정수기 파나요? 다 렌탈 업체 있거든요, 네. 사실. 그러니까 렌탈 사업이 규모가 커지니까 같이 어떤 웅진 코웨이 사업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시장 가능성, 렌탈 시장의 확장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역시 수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웨이가 사실 동남아 시장 많이 노크를 했고요. 실제 2007년도에 웅진 그룹에 있었을 때입니다. 2007년도에 말레이시아 시장에 진출해서 이미 90만 개의 렌탈 계정을 보유했었거든요. 그러니까 90만 개의 렌탈 계정이라면 어마어마한 고객 DB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과거 전례도 있기 때문에 수출 시장에서 특히 이제 동남아 시장 쪽에서 진출만 하고 그다음에 성공만 한다면은 충분히 뭐 웅진 코웨이는 오히려 웅진 싱크빅에 있던 어떤
기업 규모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은 좀 남겨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웅진 싱크빅이 6년 만에 코웨이를 다시 품에 안은 결과가 어떨지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코너 살펴볼까요? 네, 막간을 이용해 박현민 편집장께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랭킹 준비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방문 판매, 줄여서 방판이라고 부르는 네. 이것을 대표하는 웅진 싱크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방판하면 혹시 뭐가 떠오르시나요? 방판이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동네 아줌마들끼리 화장품 방판 아줌마가 있어서 그런 거 막 사고 그랬던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방문 판매가 줄여서 방판이라고 네. 합니다. 네. 7, 80년대는 그야말로 방판의 전성기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이슈 랭킹입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그때 그 시절 방판으로 성장한 기업 베스트 3. 첫 번째는 웅진그룹, 네. 두 번째는 아모레퍼시픽, 세 번째는 한국 야쿠르트. 아, 네. 야쿠르트 맞아요. 아니 또 방판하면 화장품 빼놓을 수가 없을 것 네. 같은데 아모레퍼시픽도 방판으로 굉장히 또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화장품의 이 방판 역사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1962년에 주리아 화장품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이후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서 아모레퍼시픽의 전신이기도 한 태평양, 그리고 한국 화장품 등 다수의 기업이 이 방판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전쟁 미망인을 비롯해 수천 명의 여성들을 이 방판 사원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아모레 이 로고가 새겨진 가방을 들고 전국을 누비는 이 화장품 방판의 역사를 그때 새롭게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그 힘에 힘입어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현재 국내 화장품 제조 판매 업계 1위는 물론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한국 야쿠르트의 상징 역시 바로 이제 야쿠르트 아줌마. 맞아요. 네, 아니겠습니까? 노래도 있었잖아요. 네, 노래가 있나요? 야쿠르트 아줌마, 어. 야쿠르트 주세요. 그 노래 저는 모르세요? 하나도 모릅니다, 저는. 네, 세대 저는 차이. 솔직히 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아는 척하는 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분홍옷 입은 판매사원분들이 나누어 주시던 그 야쿠르트 정말 많이 맛있었죠. 썼거든요. 저는 먹어본 적이 윌 없어요. 이런 거만 먹었어요. 오, 네. 그게 또 정말 아줌마들 지나갈 때마다 하나 주세요 막 이러 쫓아가는 게 선명하게 있었는데. 기억하시네요.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야쿠르트 그 아주머님들이 그 타고 다니셨어요. 맞아요. 요즘엔 타고 다니시죠. 그 타고 다니는 거. 맞아요. 요즘에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저는 타고 어렸을 때도 다니시는 타고 다니셨는데. 와. 예전에는 밀고 다니셨죠. 아, 미르셨어요? 형태. 맞아요. 아, 네. 너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민망합니다만 정말 이 한국 야쿠르트의 역사가 그만큼 세대가 공유할 만큼 오래되었습니다. 1971년부터 무려 47년간 우리 곁을 지켜왔는데요. 네. 1971년에 정식 출시된 이 야쿠르트는 허리가 잘록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서 정말 25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발매 첫 해에 평균 2만 개가 판매됐는데 77년에는 하루 평균, 이게 믿기지가 않는데 하루 평균 100만 개. 89년에는 900만 개. 이거 맞나요? 싶을 정도로 정말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만큼 폭증을 했는데 이 폭발적인 수요를 회사 자체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기억하시는 사람은 할 거예요. 사이즈가 줄었습니다. 80mm에서 65mm로 줄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정도로 그만큼 판매가 급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1971년에 당시 47명으로 시작한 이 야쿠르트 판매원은 그야말로 지금의 워킹맘이라고 부르는 그 워킹맘의 원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TV, CF에도 역시 이 야쿠르트 판매원이 모델로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아니 진짜 그때 야쿠르트 아줌마들의 파워가 엄청났던 게요. 그때만 해도 야쿠르트는 슈퍼에서 사고 싶어도 못 샀거든요. 오로지 판매 사원을 통해서만 살 수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야쿠르트의 약간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국 야쿠르트는 발효유 분야에서 점유율 40%대로 업계 1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웅진그룹은 역시 학습지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방문 판매 신화라 불리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방판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윤석금 회장은 27세 정말 우연히 들어간 브리타니커 백과사전 한국 지사 이 사전을 다 알잖아요. 네. 여기에서 영업의 재능에 꽃을 피웠습니다. 정말 입사 1년 만에 세계 54개국 영업 사원 가운데 가장 많은 판매 실적을 내서 판매왕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54개국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위를 한 거죠. 네. 8년 만에 한국 지사 판매 상무에도 올랐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브리타니커 백과사전이 없는 집이 한국에는 없다고 했을 정도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그 판매를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데요. 윤석금 회장은 그때의 경험을 발판 삼아 지금의 웅진그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방판이라는 게 물건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 소비자와 판매원의 그 신뢰와 정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인기를 얻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계속해서 이 웅진 싱크빅의 이슈와 환경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여주세요. 초등학습지 강자 웅진 싱크빅 코딩 교육의 주목. 야, 코딩 교육? 이게 제가 예측한 건데 요즘 그 저희 하는 또 프로그램, 다른 프로그램에 네. 또 같이 해주시는 그 홍쌤께서도 항상 이 코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코딩을 벌써부터 이렇게 학습시키고 이렇게 배우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정확한 뜻은 잘 모릅니다. 네, 이럴 때는 뭐 권평론가님의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네. 평론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코딩은 아실 겁니다. 네. 뭐 프로그램 언어고요. 우리가 네. 보통 얘기하는 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C 언어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는데 시험도 있잖아요. 네, 코딩 그렇죠. 시험. 코딩 시험도 있죠. 네. 근데 이게 이제는 보통 보면 논리 사고력 키울 수 있고, 그다음에 분석력 키울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협력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아니면은 미국에서 먼저 이제 발달이 됐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 시장까지 들어와서 이제 코딩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또 불화산이 됐던 게 2015년 9월 달에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제는 뭐가 됐냐면 중학교 1학년 이번 연도였습니다. 98년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코딩 과정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게 내년 되면 초등학교 5, 6학년과 그다음 중학교 2학년까지도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저도 느껴요. 그 열풍을. 코딩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치동의 학원가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 교육에 굉장히 소식이 빠른 데는 동네 같은 경우는 코딩을 이제는 안 가르치면 안 된다. 이 정도예요. 그다음 우리 교육 업계는 이걸 놓칠 리가 없죠. 웅진 싱크부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딩 열풍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개발했는데 그게 바로 나눈 것이 바로 STEAM이라고 합니다. 이런 스팀 교육이라고 보통 흔히들 그냥 얘기하는데 네. 이게 뭐냐면 뭐 사이언스, 그다음에 S죠.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아트, 그다음에 매스매틱스, 수학.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줄여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하니까 융합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5가지의 어떤 교육 콘텐츠를 융합 콘텐츠로 만들어서 이것을 코딩화시켜서 코딩하면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 코딩은 블록 많이 쌓거든요. 블록 코딩처럼 만들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좀 풀이했다. 그래서 어머니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이게 런칭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18년도 12월 달에 했기 때문에 사실 뭐 런칭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뭐 말 그대로 어머니들 사이에 굉장히 붐이 많이 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웅진 싱크빅에서는 새로운 매출처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젠 애를 키우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딩의 교육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보고 나서 야 나도 웅진 싱크빅에 있는 이런 어떤 코딩 교육을 한번 좀 생각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콘텐츠가 좋은 걸로 이제 품평이 나 있습니다. 네,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이 웅진 싱크빅이 코딩 교육 시대에 맞서서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권평론가님 마무리 기업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그 말씀드리는 거 꼭 여기만 있지 않고 다른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동종 기업을 좀 시장의 특성 및 점유율을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 바로 그 대교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교육업계에서는 잘 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점유율로 보자면은 한 4%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웅진 싱크빅이 한 3.29, 교원 구몬이 이제는 3.39 정도 되고 있어서 사실 메이저 3 업계를 본다면 이렇게 세 업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서 취중생 줌지께서 지금 뭐 웅진 싱크빅을 바로 계신다면 이렇게 동종 업계도 분명히 갈 회사들은 많다. 그래서 뭐 재능교육, 한솔교육, 메가스터디, 비상교육도 같은 업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알아본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은 웅진 싱크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지원 직무는 웅진 싱크빅 영업기획관리 지원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기업에 얼마나 적합한지 간략한 프로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성별 여성이고요. 전공 사학과, 부전공은 경영학입니다. 나이는 24세. 학점은 편입 전 A대학에서 3.89를 받았고요. 편입 후 B대학에서는 3.75를 받았습니다. 언어는 토익 740점, 대내외 활동은 취업 동아리, 세미나 진행 및 기획부장, 임원 활동을 했고요. 또 자격증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1급을 보유하고 있네요. 네, 오늘 지원자분은 편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뭐 편집장님이 보시기에 오늘 이 지원자의 프로필 중에서 기업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편입 말고는 뭐 눈에 띄는 게 없어서 고민을 해보다가 가장 특이한 사항이 사학과라는 점이에요. 약간 네. 웅진 싱크비의 영업기획 관리자로 지원하기엔 좀 어울리지 않은 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게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과거를 잊은 임직원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식으로 웅진 싱크백의 역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저희가 네, 지금 그러니까요. 1시간 동안 얘기했던 게 웅진 싱크백의 역사예요. 방판 역사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다시 보기를 하면서 웅진 싱크백의 역사를 확실하게 파악, 마스터하고 가서 그 사학과의 컨셉을 살려서 본인의 매력을 어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네. 좀 재밌는 면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2부에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